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쪽 파트는 개념적으로 새롭게 배울 거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식이 어떤 것들이고 그 중에서 방정식, 항등식, 이제 불능이란 것들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등식의 성질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성질에서 나아가서 이 항이란 작업을 이용해 방정식을 풀고 계산하는 과정은 어떻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했거든. 근데 여기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는 보면은 한번 읽어나 볼까? 보면은 자, 문제를 이해해라. 식을 세워라. 풀어라. 검토해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들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는 개념적으로 새롭게 뭐 다룰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활용 유형이 이제 좀 정해져 있거든. 그 정해진 유형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쌤이랑 이제 이 기본 개념 문제들 푸는 것만으로는 이 활용을 마스터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는 좀 고난도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연습하고 스스로 생각해내는 그런 충분한 연습 과정이 들어가야지만 해당 단원이 좀 마무리 그리고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도 알았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배울 게 없지만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좀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쌤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해당 파트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해당 파트가 가장 난이도가 어떻다? 있다. 가장. 그래서 이 단원을 잘 하고 넘어가면은 중등수학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이 단원에서 좀 막히면은 역시 중등수학은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요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 식 천천히 세워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이제 좀 계산도 굴려보고 하면서 내 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인내심. 인내심. 절대로 그냥 한 문제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한 30초 보고 나서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중등수학이 계속 어려워질 거니까 이쪽 파트는 최소 한 문제당 최소 쌤 생각에는 최소 한 5분 이상은 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서 쌤이 수업을 2개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앞부분은 이제 뒷부분보다는 조금 수월해. 알았지? 일단은 앞부분 활용 먼저, 앞부분에 있는 유형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쌤이 그냥 문제마다 이제 계속 해 볼 거예요. 알았죠? 자,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이다. 자,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짝수 2개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작은 짝수, 자, 작은 짝수를 미지수로 한번 잡아봅시다. 본인이 좋아하는 미지수가 x면 x를 사용하시고요. a가 좋으면 a를 사용하시고 k가 좋으면 k를 사용하시고 문자를 뭘 사용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문자 x를 많이 쓰니까 쌤도 x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녀석보다 큰 짝수.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연속한다고 했지. 예를 들자면 4라는 수가 있으면 그 다음 짝수는 6이잖아. 그치? 만약에 16이라는 짝수가 있으면 그 다음 짝수는 18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짝수보다 정확히 딱 이만큼 커지거든? 그러니까 큰 짝수를 x 플러스 2라고 세우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짝수의 합, 그러니까 x와 x 플러스 2라고 하는 수의 합을 했더니 이게 26이다. 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에서 요구했던 식이고요. 자, 이제 방정식을 좀 풀어주자면 동류한 계산에 의해서 x와 x를 더하면 2x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라고 하는 항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이 연습했으면은 이 항을 거쳐서 이 항, 그러면 마이너스 2로 가겠지? 그러면 26 마이너스 2, 24라고 씁시다. 양변 2로 나누면 x는 12가 된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요건 이제 검토까지 해요. 항상 검토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12라고 하는 짝수와 그 다음에 14라고 하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었는데 둘이 더하니까 26이 되었구나. 자, 문제 없네요. 그렇죠? 검토를 잘 하는 친구가 이번 단원은 꼭 승리합니다. 쌤이 볼 때는. 알았죠? 항상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2번.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자연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2 그리고 1의 자릿수가 뭔지는 모르겠죠. 그냥 x 뭐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있던 수야. 맞지?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등호야 등호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읽은 거 그대로 한번 식을 세워보면은 자 x와 2와 x를 바꿨어 자리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거는 처음수가 20 어쩌고 이렇게 생겼겠지. 자, 처음수보다 63만큼 크다 이렇게 세우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었겠네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수학적인 식을 쓰는데 누가 이렇게 카드 놓듯이 이렇게 쓰냐 이거야. 그치? 카드 놓듯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54라고 하는 10의 자리 숫자가 있어요. 자, 이 수를 그냥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5와 4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야. 카드처럼. 카드 놓듯이. 좀 이상하지 않아? 수학적으로 54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10의 자리가 5이다 50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1의 자리가 4이다 4라고 하는 1의 자리 숫자. 그래서 50이랑 4를 더해서 54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저 카드 모양으로 써놓은 것도 이제는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게끔 식을 한번 써줘 볼 건데, 자, 쌤이 한번 써볼게요. x 그리고 2로 이렇게 순서로 돼 있는 이런 숫자는 x가 10의 자리 숫자가 되니까 x에다가 10을 곱한 값,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2니까 그냥 2만큼 더하고, 이게 좌변이 되는 거고, 우변은 20 어쩌고. 자, 이거는 2에다가 10을 곱하면 20이지?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x, 마지막 63까지 이렇게 써줘야만 우리가 이게 수학적으로 보기 좋은 식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을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x랑 10을 곱하면 10x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우변은 20에다가 x 그리고 63을 더하니까 20이랑 63을 더해서 쌤이 83이라고 써놓을게. 그리고 x 이렇게. 됐지? 동료항 계산 좀 하자. 이 항 할 건데 x는 왼쪽으로, x가 아닌 항은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10x 그리고 x는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x로 왔겠지. 그러면 10x 마이너스 x 그러면 9x. 우변은 83에서 플러스 2가 이 항에서 오면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81. 양변 9로 나누면 x라고 하는 값은 9, 9, 81이니까 9가 되고, 처음 자연수는 이제 답을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답은 9예요. 이러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 문제를 끝까지 있고요. 처음 자연수가 9인가요? 9가 아니죠. 그렇죠? 처음 자연수는 29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29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항상 하라고 했어.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92라는 수인데 이게 29에다가 63을 더한 값이냐 맞는지 검토해보고 맞다면 아 내가 답을 잘 구했구나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 초콜릿과 사탕 좋아하는 간식들이 있네요.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이 있는데 전부 합해서 20개를 샀답니다. 초콜릿이 만약에 8개면은 사탕은 12개 샀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알았죠? 근데 다 해서 3,600원을 지불했답니다. 이때 초콜릿이랑 사탕은 각각 몇 개씩 샀는지.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초콜릿의 개수를 미지수로 한번 잡아볼게. 지금 문제에서는 개수 구하는 거 맞지? x.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몇 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자, 합해서 총 20개가 돼야 돼. 근데 초콜릿이 x개래.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8개잖아? 그러면 사탕은 당연히 12개가 되는 거야. 합해서 20개가 되도록. 맞지? 초콜릿이 5개면은 사탕은 15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이제 미지수, 문자 x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20-x. 이렇게. 자, 됐죠? 자,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가 총 3,600원을 쓸 건데요. 초콜릿은 한 개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500원짜리 초콜릿이 X개 있으니까 이게 초콜릿의 총 금액이 될 거고 그 다음 사탕은 한 개당 100원인데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20-X 개 있는 거지. 초콜릿의 총 금액과 사탕의 총 금액을 더해서 나의 전체 금액이 3,600원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식 이해되지?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해보죠. 500x에다가 분배 법칙 합니다. 분배 법칙. 100 곱하기 20 그러면 2000. 그 다음에 100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0x. 됐죠? 자, 이항 작업하고 동류항 계산할 건데요. 그러면 500x랑 마이너스 100x 동류항 계산하면은 400x. 그 다음에 플러스 2000은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우변으로 넘어가서 1600만 남겠네. 됐지? 여기서 우리는 x라고 하는 값이 양변 400으로 나누면 4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답을 4 이러면 또 틀리죠. 초콜릿의 개수가 x예요. x가 4. 오케이.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다 써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에서 묻는 거래. 오케이? 쌤이 진짜 지금 천천히씩 세우고 풀어주고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해야 돼 나중에는.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알았지? 내려올 거야. 그 다음 예제별로 하나씩만 할게요. 문제 유형별로. 자,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이 있다. 자, 직사각형은 뭐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 길이의 특징을 알려줬는데 가로가 세로보다 이만큼 더 길다라고 돼 있죠. 자, 이때 문제에서 묻는 게 세로의 길이잖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세로의 길이를 그냥 미지수로 한번 잡아보자. x로 해볼게. 그러면 가로 길이는 우리가 뭘로 잡아야 되냐면 x라고 하면 안 되지? x 플러스 2. 가로 길이가 세로보다 이만큼 더 길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이거 둘레 길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가로 하나, 세로 하나가 아니고요. 가로 2개에다가 세로 2개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쵸? 쌤 말 이해하지? 쌤은 식을 이렇게 세울게. 가로와 세로를 한 번 더했어. 자, 세로 한 번, 가로 한 번 이렇게 한 번 더했어. 지금까지 더한 식은 여기 이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에다가 전체에 2배를 해야 그래야만 둘레의 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뭔 말인지 이해하죠? 자,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이 괄호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은 풀고 나서 계산을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약간 센스 있게 쌤 저는 양변을 그냥 2로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계산할래요 라고 해도 됩니다. 그거는 편할 대로. 자, 그러면 쌤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2로 나누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좌변은 2x 플러스 2만 남고 우변은 10 되지. 자, 이항시키면 2x는 8 암산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x는 4. 우리 x라고 하는 게 세로의 길이 맞나요? 그래서 답은 4 이래 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죠. 검토. 세로가 4, 가로는 6. 자, 더하면 10. 둘레 길이는 20. 문제 없죠? 항상 검토를 해 줍시다. 다음 5번. 자,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한테 5권을 나누어 주면 2권이 남고 6권씩을 나누어 주면 3권이 부족하다.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문제에서 그래도 친절하게 좀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 알았지? 일단은 학생 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야. 알았지? 그래서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했다. 맞지? 그리고 한 학생한테 공책을 5권씩 나눠 주면,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명당 너 5권, 너도 5권, 너도 5권 이런 식으로 줬어. 오케이? 그랬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5권씩 주고 나서도 나에게 책 2권이 아직은 남아있어. 이런 상황이지, 그치? 학생이 지금 X명이 있잖아, 그치? X명에다가 인당 5권을 줬으니까, 오케이? 공책의 수가 5 곱하기 X, 5 곱하기 X. 이게 지금 한 명당 5권씩을 받은 공책의 개수가 되고요. 끝인가요? 끝이 아니죠. 2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죠.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책의 총 개수가 되겠습니다. 권수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공책의 총 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이거야. 한 학생한테 이번에는 어차피 공책 남을 거 조금 더 줘보자. 한 명당 6권씩 줘볼게.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있는 인원이 6권을 받을 수가 있었냐? 얘가 6권을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못 받고 얘가 3권만 받은 상황이야. 왜? 문제 읽어보면 6권씩 나눠 줬는데 3권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녀석은 3권밖에 못 받은 거야. 6권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나의 원래 목표는 6권씩 다 이렇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권이 부족해요? 3권이 부족한 지금은 실정입니다. 식으로 한번 옮겨보죠. 한 학생 X명의 인원에다가 6권씩 주고 싶었는데 6X가 필요했는데 6X만큼이 안 되고 책의 권수가 3권이 부족하다. 부족 마이너스 음의 부호. 아까 남았다. 플러스 양의 부호.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공책이라고 하는 녀석은 갑자기 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 일정한 공책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위에서 말한 그 5권씩 줬을 때의 공책의 수나 6권씩 줬을 때의 공책의 수는 당연히 바뀌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이 두 가지씩을 같다라고 해줘 버리면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x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항시켜보죠. x를 오른쪽으로 모아볼게요. 그러면 5x라고 하는 문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x니까 6x 마이너스 5x 암산 바로 할 거야. x만 남고 그 다음에 좌변은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5가 되겠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학생 수였다. 학생수가 지금 x였다. x 맞지? x 지금 답 나왔다. 그러니까 5명이었군요. 오케이.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공책의 수는 몇 개였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공책의 수. 자, 지금 내가 x가 5라는 걸 구했잖아. 그치? x에다가 5 한번 집어 넣어봐. x에다가 5를 대입해봐. 그러면 여기 좌변에다가 대입해보면 27이 됩니다. 25 더하기 2.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x에다가 5를 집어 넣어보면은 30 빼기 3이니까 27. 문제없죠? 검토까지 완료했습니다. 공책은 27권이 있었고요. 학생은 5명이 있었네요. 오케이. 자, 다음 이제 6번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활용해서 파트 1이 끝난 거야. 파트 1. 알았지? 참고로 파트 1은 그래도 쉬운 편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파트 1에서도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군요. 요거 증가 감소라고 하는 유형이 좀 어려워하는 건데 학생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어느 중학교에 작년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뭐 남학생, 여학생 섞여서 총 700명이 있었고 이때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여학생은 7%가 늘었고 남학생은 3%가 감소했군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늘고 줄고가 서로 이제 상쇄가 돼서 전체 학생 수는 9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 학교의 작년의 여학생 수.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작년의 여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작년의 여학생 수를 당연히 x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x. 자, 한번 표. 자, 해당 문제는 표를 꼭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꼭. 알았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묻는 거를 작년 여학생을 x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문제에서 준 힌트가 작년에 학생이 총 700명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하게도 남학생을 어떻게 잡아야겠어? 남학생은 700 마이너스 x명이다.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x와 700 마이너스 x 여학생, 남학생을 더해서 총 700명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그 다음이 핵심인데 여학생은 7%가 증가니까 플러스 기호를 쓸 거고 남학생은 3%가 감소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쓸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그런데 7%. 자, 이거는 이제 좀 사실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면은 너무 쉽거든요, 사실은. 자, 봐봐. 너희가 용돈을 10,000원을 받았어. 10,000원. 자, 10,000원. 자, 10,000원 중에서 너희의 용돈 10,000원 중에서 자, 이 중에 20%만 나한테 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000원에 20%. 사실 쌤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도 10,000원에 20% 하면은 쌤 이거 2,000원인데요? 라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그치? 더 쉽게 해볼까? 10%. 자, 10,000원에 10% 얼마예요? 1,000원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1,000원이야? Why?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학적으로 쓸 수 있냐? 이것만 이해되면은 사실은 끝났어. 자, 10,000원에 10%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왜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머릿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4개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10%, 이 중에서 곱하기 비율입니다. 비율. 10%라고 하는 거는 전체 양 중에서 10%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0만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된다.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분의 1만큼이 1,000원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지. 식 이해되니?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했더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퍼센티지의 결과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 밑에 한번 봐보자.
원래 여학생 수가 X명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X명에다가 7%라고 하는 거는 몇 분의 몇을 곱해? 100분의 7을 곱해서 즉 100분의 7x가 증가했다 라고 우리가 식을 써주는 거지. 그러면 남학생 수의 3%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자 3%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100분의 3인 거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냥 100분의 3이라고 쓰면 안 돼. 뭐의 3%야? 남학생 수의 3%야. 그러니까 700 마이너스 x 괄호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남학생 수의 3%라고 하는 식이 감소라고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찌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9명이 어떻게 됐어요? 9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플러스 9가 되었다가 이제 식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자, 이 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작년에 x명과 700 마이너스 x명을 더했더니 700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올해의 변화량 여학생의 7%와 남학생의 3%의 변화량의 결과값은 플러스 9였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식을 써보자면은 100분의 7x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끌고 와 마이너스 100분의 3 700 마이너스 x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플러스 9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분수가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식 전체적으로 분모를 없애주는 작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100 곱하기 100분의 7x 자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알았죠? 자 100 곱하기 100분의 7x 하면은 100이 약분돼서 7x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0분의 3 괄호 자 이것도 100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3에다가 괄호만 남겠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100 곱하기 9니까 900이 되겠네요. 분배 법칙 7x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700은 210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하면은 플러스로 나오고 플러스 3x 우변은 900 됐지? 자, 이 양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동류한 계산하고 7x랑 3x 더해주면은 자 공간 부족하니까 왼쪽에 좀 쓸게요. 7x랑 3x 더해주면은 10x가 될 거고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00이 2양 되면은 우변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2100 그러니까 3000 오케이? 3000 자 양변 10으로 나눠주면은 이때 x가 300이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x가 작년의 여학생 수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작년의 여학생 수니까 답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검토를 한다고 했죠. 자 봅시다. 여학생 수가 300명이었어. 그러면 남학생 수는 400명이었겠구나. 자, 여학생 수 300명 중에서 7%는 100분의 7 곱하기 300 그러면 2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수 400명 중에서 3%는 100분의 3 곱하기 400 그러면 12가 되는데 맞지? 여학생은 플러스 21 남학생은 마이너스 12가 돼서 오케이?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보자면은 올해 여학생은 321명일 거고 전체 올해 남학생은 400에서 12명이 빠졌으니까 388명일 거야. 이 둘을 더했더니 올해의 총 학생 수는 709명이 될 거고 그치? 자 작년과 비교해서 9명이 늘었다. 여기까지 계산이 되겠네요. 됐죠? 검토까지 완료했고요. 내가 제대로 구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표 있죠. 이 표를 그냥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대로 이 표에서 했던 작업을
실제로 이제 막 암산으로 절대로 막 식 쓰려고 하면은 답 안 나옵니다. 항상 표 그려가면서 식 써주고 문제를 풀려고 연습하십시오. 쌤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해당 파트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많이 풀어 보시고요. 이제 활용 파트 2에서 다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